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특징 유사성이 있는 텍스트 분할을 위한 KNN 알고리즘을 이용한 논문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Introduction, Previous Work, Proposed Approach, Conclusion 순입니다. 참고 문헌으로는 이 논문들을 이용하였고요. 키워드로는 특허 분할, 그 다음에 특징 유사성, 그리고 K-near neighbor 알고리즘입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트리뷰트와 밸류의 두 가지를 기반으로 유사성을 정의를 하고 이 KNN을 이용해서 텍스트 세분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이 텍스트 분할은 내용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입력으로 제공되고 문단으로 분할되며 인전 문단의 쌍의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 쌍이 주제의 경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는 긴 텍스트는 쿼리와의 관련성을 과대평가하여 가장 빈번하게 검색되므로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텍스트 분할의 문제점으로는 이 숫자 벡터의 인코딩과 오직 속성 값을 기반으로 유사성을 계산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숫자 벡터로 인코딩할 때 0 값은 유사성 계산에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약한 판별을 만들고 텍스트를 표현하는 숫자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강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어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인코딩할 때 단어가 숫자 벡터의 특징으로 주어진 것을 가정하고 단어들은 의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여기서는 단어를 특징으로 말하는데 특징과 특징 값을 모두 고려한 단어 벡터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유사성을 정의합니다. 단어 유사도와 단어 값 유사도를 이용해서 이 KNN을 수정해서 텍스트 분할을 이용해 매핑하는 분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희소 분포로부터 많은 공차를 예측할 수 있고 잠재성 있는 거대한 차원의 수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연구의 기여점으로는 텍스트 인코딩에서 숫자 벡터로 차원성의 축소를 할 수 있고 이 단어 간의 유사성을 반영하여 유사성 계산을 할 때 정보 손실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특징 값과 특징 간의 유사성을 포착해서 숫자 벡터의 스파시안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덜 민감하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 분할로부터 매핑된 분류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들며 텍스트를 더 효과적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 연구 사례로는 이 텍스트의 숫자 벡터화에 대한 사례인데 머신러닝을 텍스트 분류에 적용할 때 숫자 벡터가 텍스트의 표준 표현임을 제시를 하는 논문이 있었고 이런 SVM을 이용해서 문장을 의미별로 분류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저자가 Previous Work에 써놓은 대부분의 말들이 본인 연구에 대해서 사례를 여러가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 텍스트 분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분할에는 거대한 차원성, 희소 분포, 낮은 투명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저자는 여러 논문을 제시를 하였는데 텍스트 클러스터링과 텍스트 분류에 대한 접근법으로 이 테이블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논문과 자동 텍스트 분류 기술을 제안하는 논문도 있었고 문자열 벡터를 처리하는 버전으로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개선된 접근 방식에 따라 KNN과 SVM이라는 두 가지 지도학습 알고리즘으로 제안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 논문에서의 문제점은 이 문자열 벡터의 특징을 정의하는데 빈도수만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표현하는 숫자 벡터의 특징으로 희소 숫자 벡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한된 연구로는
첫 번째 텍스트 인코딩 부분에서 텍스트는 코퍼스에서 인덱싱함으로써 숫자 벡터로 매핑을 하고 이 특징 후보로 단어를 추출합니다. 이 특징 후보가 이제 단어를 넣어서 그거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텍스트에 대한 숫자 벡터의 요소 값을 할당하고 전처리 과정으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구두점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이런 뿌리 형태와 단수 형태로 변형을 하고 공백이나 구두점을 통해 토큰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스탑 워드도 제거를 해주고 동사, 명사, 형용사로 구성된 단어 목록이 특정 후보로 추출이 됩니다. 이 특징 후보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종족성을 피해서 또 워드넷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단어 후보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차원수가 많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기준은 TF-IDF를 이용해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동사 또는 문법적 기준과 가장 높은 빈도와 같은 기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 후보의 수는 데이터 차원의 수가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으며, 여기서 이제 특징 후보로 추출된 개수는 이제 수백 개 정도로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나타내는 수치 벡터의 차원은 보통 수백 개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출된 키워드를 통해서 단어가 속성으로 선택이 되면 이 각 속성으로부터 값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바이너리 값을 할당해서 텍스트를 설명하는 것도 있었고, 상대적인 빈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 단어의 가중치는 유사도 측정을 계산하여 특징 값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 벡터의 특징 값은 여기서 정의 내린 값들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피처 시밀러리티에서는 특징 값 유사성 뿐만 아니라 특징 유사도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오직 특성값만 마치 빈도수와 같이 그런 값만 고려한 코사인 유사도 및 유클리디안 유사도와 같은 정통적인 유사도 측정을 수행하였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특징 값만 보는 유사도 분석은 쉽게 희소 벡터가 생기는 문제에 쉽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요소는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이 논제로 유사도를 할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징 간의 유사도를 고려해서 희소 벡터 중 차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를 개선하는데, 일단 이 왼쪽을 보시면은 이 F가 텍스트 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X는 단어, 그리고 이 Y는 이 단어의 빈도수나 아니면 바이너리 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고려한 유사도 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두 텍스트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TF 안에 있는 DI와 DJ는 두 텍스트로부터 공유되는 단어의 수이며, 이 DI는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고 유사도 매트릭스를 먼저 구축을 합니다. 이 S에 대한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축을 하면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피처 시뮬러리티 매트릭스 S는 특징으로 선택된 D 텍스트 이 D1, 2, 3으로 주어져 있고, 이 두 개의 단어 T1과 T2는 숫자 벡터로서 인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T1 안에 있는 단어들을 숫자로서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특징과 이 두 단어들을 고려하는 K 곱하기 K 매트릭스를 구축합니다. 여기서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먼저 매트릭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그 안에 있는 단어만 고려해가지고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는 가용성을 가정해서 계산이 되고, 전통적인 계산 방법으로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는 선형 복잡성을 가지지만, 이 제한된 시밀러리티는 정사각형 복잡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특징상의 유사성을 계산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여주는 벡터를 구축합니다. 이 KNN 알고리즘의 제한된 버전으로는 특성 유사성과 특성 값을 모두 고려하는 KNN 버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KNN은 긍정, 부정 클래스로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 단어는 숫자 벡터로 이제 코사인 유사도나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제한된 방법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랑 이런 유클리디안 거리 대신 위에서 정의한 피처 시밀러리티랑 피처 밸류 시밀러리티, 이것을 이용해서 유사성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버전은 기존 KNN보다 유사성을 계산할 때 희소 숫자 벡터에 대해서 더 관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케이스 스터디를 이런 테크놀로지 세그멘테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에 정의를 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는 일단 이런 텍스트 문서를 문단으로 쪼갠 다음에 그 문단을 또 이 연속된 거냐 아니면 아닌 거냐에 대한 이 바이너리 클래스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주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을 적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에 적용할 수 있는 텍스트를 문단으로 변환을 하고, 이 텍스트 문서를 문단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샘플 데이터의 경계 또는 연속으로 이 인전 문단쌍을 준비합니다. 이게 경계일 수도 있고 이게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텍스트 분할 관점으로 KNN은 이런 자동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작업에 매핑되는 이 텍스트 분할에 KNN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텍스트가 입력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유사한 하위 그룹 내에 이 단락상으로 훈련된 분할기를 통해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분할이 되고, 이런 슬라이딩 돼가지고 이 인접상이 생성되고 경계 또는 연속으로 구분이 됩니다. 토픽의 경계는 이 주제 그 문단끼리의 경계라는 라벨을 붙이고, 만약에 이 문단이 이어지는 내용이면 연속이라는 라벨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이 논문의 큰 기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분할과 범주화는 또 이 분류 안에 속하지만 다른 점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는 텍스트가 엔티티로 지정이 되어 있고, 텍스트 분할은 인접한 단락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에서 토픽은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수동으로 정의를 하고, 텍스트 분할에서 경계랑 연속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처음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범주화에서 샘플 텍스트가 다양한 도메인에 걸쳐 있는 반면에, 이 텍스트 분할은 이 도메인 내의 이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제한된 접근 방식은 공학, 의학, 과학 및 법률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적용 및 검증이 가능하지만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가 아닌 필수적인 특징의 유사성을 고려해서 계산 시간을 줄이고 이 한 번에 분류가 되는 컴퓨팅 체계를 개발하고 결합하였습니다. 이 차후 제한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여기서 제한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서 텍스트 분할 시스템을 실제 버전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사점으로는 키워드를 이용한 벡터를 구성할 때 희소 벡터 문제가 정보의 손실의 원인이었는데, 이런 여기서 정의한 새로운 유사도 기법을 통해서 단어의 희소 문제를 해결한 유사성 기법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검증 및 실제 적용을 시킨 케이스 스터디 연구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